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기술 발전, 특히 자동차 산업하고 인공지능, AI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. 레이 커즈와일 이론부터 피터 틸, 또 일론 머스크 사례까지 넘나들면서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뭐랄까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네. 그리고 또 때로는 왜 이리 예상보다 좀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지 네. 그리고 이런 현상이 투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. 아하.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 또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을 거예요. 네. 먼저 그 레이 커즈와일의 기술 발전 7단계 모델. 네. 이걸로 현재 자동차 시장을 좀 보면요. 지금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, 그러니까 4단계 기술에 열광하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자료에서는 결국 5단계인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. 마치 과거에 마차가 자동차한테 자리를 내줬던 것처럼 말이죠. 맞습니다. 그 7단대가 기존 기술의 유무화인데요. 그러니까 결국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그 길을 갈 거라는 예측인 거죠. 그렇군요. 특히 하이브리드 차 분석이 저는 참 흥미로웠는데요. 이걸 과도기적 상품으로 딱 규정을 해요. 과도기적 상품이요. 네, 연비가 좋아서 인기가 많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주유소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아, 그거엔 하이브리드 차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만들 거다 이런 시각입니다. 하이브리드가 주유소를 없앤 뒤 하이브리드를 없앨 것이다. 와, 이 표현 정말 날카로운데요.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 요인 때문에 오히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역설이네요. 그렇죠.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이런 것도 한몫할 테고요. 네, 맞습니다. 규제는 이런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드는 뭐랄까 촉진제 역할을 하겠죠. 근데 또 이런 기술 전환이라는 게 항상 예측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. 저기 피터 틸이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오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, FSD 사례를 보면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네네. 2015년에 90% 완성됐다. 2020년에는 100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. 이런 예측들이 계속 빗나가고 있잖아요. 네, 바로 그 지연에 대해서 자료 저자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. 보통은 이걸 실패나 문제로 보는데 저자는 오히려 이걸 기술의 엄청난 난이도를 보여주는 증거다. 네, 증거요? 네, 그리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해요. 잠깐만요. 지연이 오히려 강점이라는 건 좀 역발상 같은데요. 보통 투자자들은 약속을 못 지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.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설명을 하나요? 저자는 레이 커즈와일이 말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그걸 구현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. 아, 네. 그러니까 FSD처럼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은 원래 어려운 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어려움 그 자체가 경쟁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막는 해자가 된다는 거예요. 해자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대한 확신을 더 얻는다. 이렇게 말합니다. 만약에 너무 쉽게 달성됐다면 그건 오히려 매력이 없었을 거라는 시각이죠. 그래서 저자는 테슬라 FS3처럼 정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술에 투자 매력을 느낀다는 거군요. 그 비유가 재밌던데요. 단기간에 1등급 받기 어려운 수학과외가 상대적으로 쉬운 지구과학과외보다 시급이 더 높은 것처럼요? 네, 맞아요. 정말 와닿는 비유죠. 네. 이게 또 피터 틸의 경쟁하는 신간 루저다, 독점해라 이 철학하고도 딱 통하는 것 같고요. 정확합니다. 반대로 챗 GPT 같은 생성형 AI에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는데요. 그 이유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왜죠? 오픈 AI가 기술을 공개하자마자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바로 비슷한 기술들을 내놓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잖아요. 네, 그랬죠. 기술 간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 결국에는 이게 다 무료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그록을 오픈소스로 풀었고요. 아, 맞다 그랬죠. 결국 누구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술보다는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막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씨름해야 하는 기술.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술에 베팅한다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
네,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술 발전에는 어떤 단계가 있고 때로는 그 발전이 지연되는 모습 자체가 그 기술의 잠재적인 가치를 보여줄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인 거죠. 네네. 하이브리드의 현재 인기와 또 그 이면의 미래 예측, 그리고 FSD의 어떻게 보면 더딘 개발 속도에서 오히려 투자 기회를 찾는 관점,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술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단순히 뭐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점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에 화성에 옵티머스 로봇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또 내놨던데 네. 이것도 뭐 당장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기술의 한계를 계속 밀어붙이려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 싶고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혁신적인 기술의 완성이 계속 예상보다 늦춰질 때 이걸 우리가 단순히 실패나 거짓말로만 봐야 할까요? 아니면 오히려 그 어려움 자체가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진정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쩌면 그 어려움이야말로 미래의 강력한 경쟁 우위, 그 해자를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